자, 연말 특집 첫 번째 강의 문장감입니다. 우리 기존에 이 문장들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하고 보는 눈이 조금 더 키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는 아마 업로드를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전송을 해드렸을 거니까 이 문장 같이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We have no plans. 우리는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to add to 뭐 할 계획입니까? 더 할 계획이죠. or 여기서 or은 당연히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or to subtract from 뺄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ubtract는 무언가를 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that policy는 그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책에서 더하거나 뺄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보시면 no라는 친구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요 no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뜻이 부사인 경우가 있죠. 부사인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아니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뭐뭐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비교급이나 또는 우리가 형용사 앞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예문을 한번 보면 no bigger than a pencil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no bigger than a pencil. 그럼 이거는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필만 하다. 크기 자체가 뭐 연필만 해.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no라는 요 표현을 부사로 곁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친구가 형용사인 경우가 있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도 뭐뭐 없는 이런 느낌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보면 I have no money 같은 것들이죠. 나 돈 없어.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결코 뭐뭐가 아닌 이란 뜻으로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석할 때 같은 뜻으로 not at all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야 라는 거 이야기할 때 예문을 들 때 he is no foo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no가 fool이라는 표현 이게 food가 아닙니다. 바보라는 뜻을 나타내는 FOL을 뜻하죠. 이렇게 형용사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o 같은 것들 의미나 역할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plans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meant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뭘 의미하냐면 두 독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분리했다가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분사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separate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뭡니까? Who are separated가 생략된 분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readers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by distance 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could discuss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리로 인해 분리된 두 독자들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and 병렬 구조죠. 여기는 당연히 could가 생략이 된 거겠죠. could compare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비교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identical books 동일한 책을 그리고 대절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멘트는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당연히 접속사 되실 겁니다. 뒤가 완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는 separated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것은 의미했다. 거리로 인해 분리되어진 두 명의 독자가 동일한 책을 토론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separated 같은 분사들을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병렬까지.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discuss 같은 경우에 무엇을 토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붙을 것 같지만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iscuss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뒤에 바로 뭘 취한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compared. 그들은 비교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뭐와 비교를 했냐면 evidence와 비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evidence 같은 경우는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자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자료와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장 보면 compare 무엇을 비교하다라고 할 때 A with B 구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ith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증거물은 증거물인데 어떤 증거물입니까? dating back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사로 현재 분사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as far as 어디까지 갑니까? 서기 800년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데이터를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자료? 그렇죠. 서기 800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as far as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with 같은 경우에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요 전치사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드리죠. 의미가 정말 많지만 첫 번째로 뭐뭐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 근데 여기서는 동반, 수반의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라고 할 때 have dinner wit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동반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with의 또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도구나 수단 요런 의미로서 뭐 재료로서 우리가 with를 곁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숟가락을 가지고 휘저어라 이런 거 얘기할 때 steer 휘젓다 라는 동사 쓰시고 with 뭐 a spoon이라고 해야 되겠죠? a spoon 이렇게 수저를 가지고 젓다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with를 곁들여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ld man 나이가 많은 이 남자가 represented 말 그대로 이거는 이거는 의미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의미했다 또는 뭐 상징했다. A wealth of experience 풍요로운 경험이죠. 근데 그게 어떤 풍요로운 경험인가 봤더니 that might have benefited 어떻게 할 수 있었던? 이점을 줄 수 있었던 이점을 주다 라는 개념이니까 이점을 줄 수도 있었던 경험의 풍요를 누구에게? 부족에게 그 부족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that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which로 치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해석하실 때 너무 어려우면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우리가 benefit이라는 동사 다시 한 번 더 적어두면 benefit은 명사로 갔을 때는 이점이란 뜻이 있지만 동사가 되면 뭐뭐에 이점을 주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관사 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리곤 하는데 이것도 잠깐 우리가 끌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가 더라는 친구를 어디서 쓰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 앞서 등장한 명사를 지칭할 때 저희가 더를 쓰죠. 근데 항상 앞서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았음에도 맥락상 이해가 되면 공통적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명사면 괜찮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쓰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단을 가리킬 때 우리 집단 가리키는 복수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복수 명사로서 쓰일 때도 관사 더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이라고 얘기할 때 rich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유능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the able이라고 표현하죠. 유능한 사람들, 능력자들이죠. 또는 뭐 우리가 국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영국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국인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the poor 이런 것들은 또 가난한 이런 하층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그런 집단들을 표현할 때 관사에다가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사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사무직 업무는 주어죠. 그다음에 has largely been supplante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보시는 순간 동사의 형태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have라는 친구가 등장하면 이 친구는 조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뒤에 been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고 동사의 pp, 그러니까 과거 분사죠. 요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뭐 되어져 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supplant가 대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되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나타낼 때 우리가 have라는 깃발을 여기다 탁 하고 꽂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무직들이요 대체로 크게, 여기서 이제 largel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라는 뜻으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체되어져 왔다 by the use of a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해. 그쵸?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래요?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 여기서는 충족시키다 라는 표현이죠. The same function. 같은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해서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by라는 요 전치사를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by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by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첫 번째는 뭐뭐에 가까이에, 근처에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a home by a river. 이렇게.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냐? 아, 녹화 중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강가 근처에 있는 집 이런 거 얘기할 때 좀만 옆으로 갈게요. 강 근처 집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가 b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by의 의미가 또 뭐냐면 통과하여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문을 볼 때 by a way of Silk Road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실크로드 경유로 경유를 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오는 거죠. 그때 by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초적인 것도 좀 잡고 갈게요. 다시 뭐뭐 동안,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by day, 그럼 이거는 해가 떠 있을 때, 주간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다가 by를 쓰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뭐뭐 차이로. 와, 나 한국인 맞나? 왜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걸 못 쓰지? 뭐 예를 들면 too many by one, 이런 거 나오면 해석이 진짜 안 돼요. too many by one이 도대체 뭔 소리야 싶겠지만 이게 뜻이 뭐냐? 하나 차이로, 하나 더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by라는 전치사 하나 챙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뜻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9개 있습니다. by가 의미가 정말 많은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6번 문장입니다. 자, one way,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to 부정사니까 이렇게 앞으로 끊어주세요. to accelerate, 촉진시키는 것은, 촉진하는 것은, 물론 가속화라는 것도 괜찮아요. The flow of new ideas, 새로운 생각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퐁당퐁당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동사가 등장합니다. is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is는 뭐뭐이다. 근데 to be put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놓여지는 것,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BPP잖아요. 2번 동사, 이거 뭡니까? 수동태죠. 들어가지는 겁니다. 어디에? 어려운 상황들에.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인가 봤더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넣게 되죠. 그게 뭐냐면 네가 뭐 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다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괜찮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where라는 친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자,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ere라고 주인공 이름을 따로 써줄게요. 얘는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전치사에다가 관계 대명사를 더한 개념으로 합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이야기를 할 때 제한적인 용법과 비제한적인 용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우리가 제한적 용법 으로 만약에 우리가 where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요, 뭐뭐 할 곳, 뭐뭐 할 경우,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in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the street, 길거리입니다. the street, 길거리. 근데 where, 어떤 길거리냐면 the parade, 우리 퍼레이드 있잖아요. took place.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자체는요, 길거리는 길거리인데 어떤 길거리입니까? 말 그대로 이 앞에 있는 스트리트를 대놓고 설명하는 거죠. 그 퍼레이드가 일어났던, 발생했던 그 길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인 용법이 되니까 in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in which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스트리트 수식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 wa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거는 비제한적 용법입니다. 비제한적 용법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서
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예문이 들어갈 건데, 자, we went. 우리는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to the park. 어디를 갔냐면요, 공원을 갔어요. 근데 이때 뭐가 나오냐, 컴마를 찍고 우리가 where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I lost my watch.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자, 요런 경우는요, 컴마가 찍혀 있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할 때 한번 쉬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 의미가 한정되어 있고요, 비제한적 용법은요, 의미가 한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7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vel agency, 여행사죠. 여행사. use, 사용합니다. modern technology,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데, to compensate for, 이게 사실 하나의 표현입니다. compensate for가 보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로 일단 끊어볼게요. for the inexperience, 어떻습니까? 많은 어떤 미숙함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많은 직원들의. 여기서 inexperience는 미숙함, 밑에 적혀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많은 직원들의 미숙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당연히 요 투부정사일 겁니다. 투부정사. 이거는 해석했을 때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목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so as to, in order to,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목적의 부사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요 단어도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요 단어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매개체 라는 뜻으로서도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씨앗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씨앗들이 발화를 하기 위해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또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람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뭐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곤충들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매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이전트 잘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would think, 그는 생각을 하곤 했대요. 여기서 would라는 친구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얘는 습관을 나타내주는 조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곤 했다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about daily issues, 매일의 일들에 대해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issues는 그냥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컴마를 찍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ing가 등장을 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매기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컴마를 찍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걔가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and he prioritized,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로 늘려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선순위를 매겼다. issues for the weekday, 한 주의 쟁점들의 우선순위를 매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about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about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우리 또 전치사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애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밑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bout과 of와 그 다음에 on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죠. 자, 1번 우리 about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할 때는요, 기본적인 값이 뭐냐면 무언가를 되게 자세히 말해줄 때
전치사 of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문을 들어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talk about a pers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alk about a person.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남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전치사 of를 쓸 때가 있어요. of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게 주제를 다룰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문장이어도요, talk about 대신에 talk of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의 정도가 좀 줄어듭니다. 남에 대해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다.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on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요, on은 굉장히 전문적일 때, 전문적인 컨텐츠일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아마 예문을 드렸을 때 요걸 드렸을 건데, a seminar, 우리가 보통 뭐 연설이나 설명회 같은 거 이야기할 때 on animal behaviors, 뭐 동물의 어떤 행동들에 대한 세미나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도 깊은 이야기할 땐 또 on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관련하여라고 했을 때는 내 일상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때는 on을 쓰기에는 좀 너무 헤비하고 of는 너무 가벼우니까 about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